네, 구독자 여러분, 2부로 찾아뵙습니다. 자, 2부는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청와대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우리 이윤환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거고요. 자, 우리 현재 있는 종로구 청와대 인근을 좀 보면 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서촌, 북촌, 또 그다음에 이제 청운, 효자동하고 부안동 이렇게 크게 한 세 구역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지역이 면적을 따져 보니까 119만 제곱미터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지역이 45년간이나 지금 고도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고 네. 아파트는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고요. 4층이나 5층이 아마 최고 층수인 그런 이제 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일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여기 이제 청와대 관람도 하고 뭐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걸 좀 많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매일 특히 주말 뭐 토요일 이런 때도 뭐 상관없이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시끄럽고 사실 삶의 질 차원으로 보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그 비판을 끼쳤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안 되고 국민들께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되고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이 됐을 때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인근 이 지역은 과연 향후 어떤 부동산 시장이 예상이 되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아웃바운드리 또 인바운드리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네.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좀 아날로그식 같지만 근데 나쁘지 굉장히 않을 것 친근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면 사무실에 벽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네. 너무 친근한 지도고 오히려 색다른 느낌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위치한 그 경복궁 네. 위에 위치한 이 청와대 짤이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북악산을 끼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 경복궁 터 자체가 배산 임수라고 하죠. 네, 배산 임수. 그래서 등에는 이제 주산이라고 해서 네. 이제 북악산을 끼고 있고요. 네. 남쪽에는 이제 남산을 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짜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우백호짜리는 인왕산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왼쪽 좌청룡에 해당하는 곳은 이 소위 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동대문 예. 그 쪽에 보면 이제 그 낙산이라고 산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일컬어서 흥인문이라고 하는데요. 흥인 지자를 추가를 했어요. 지문 너무 네. 약해서 네. 추가로 조금 보태서 기운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실은 500호짜리가 그 여성의 기운이고요. 이 자청룡짜리가 남성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털을 만들었을 때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조금 저지했던 이런 부분은 풍수적인 부분에서도 좀 섞여 있다라고 터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터 자체가요 여성의 기운이 셀 수밖에 없는 이런 터다라고 해요. 그래요. 예, 인왕산의 기운이 낙산보다 자청룡 남자의 기운보다 좀 역시 있고요. 이윤환 대표님은 풍수지리까지 알고 계시는 도사님이십니다. 네, 풍수지리를 요 성북동 쪽에 이제 동방대학원 대학원에서 제가 일기로 이렇게 이미 공부를 했었던 그러시니 또 이렇게 그만큼은 확실한 또 풍수지리 지식을 갖고 계시죠. 사실 부동산에서도 네. 풍수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시간 가져서 한번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어쨌든 조선 네. 때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됐는데, 자, 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냐 한다면 제가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가장 젊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곳들은 신촌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많이 갔었죠. 신촌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쪽 건대입구 쪽 상권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었고요. 강남 아니면 신촌 이렇게 좀 대비됐다가 네. 추후에 점점점
이 홍대 입구 쪽 그 상권이 상권 굉장히 이동을 조금 했죠. 네. 이동을 했고 그 근처 이제 합교동이라든지 지금은 연남동 이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연트럴파크 요즘 뭐 그렇죠. 아우 네. 난리더라고요. 활성화됐고 지금 이제 건대 상권 뭐 여기 말고도 곳곳에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라고 보면 그렇게 대비되는데 이 경복궁이 뭐를 상징하냐면 외국인들이 네. 한국에 왔을 때 어디부터 가느냐를 출발을 한다면 경복궁 쪽을 먼저 옵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는 인사동을 네. 통해서 한국에 대한 네. 문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고 듣고 즐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복궁 앞쪽에 이렇게 종로 일대에 젊은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외국인들 네. 같은 경우가 이쪽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점점 이쪽 문물에서 좀 그 한옥마을로도 북촌이 지정을 했어요. 이쪽 북촌 아닙니까? 네. 이 왼쪽은 서촌이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발길이 굉장히 많이 점점 그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 한옥마을은 코로나 사태 전에는 진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런 곳이죠. 있던 곳이었죠. 가던 곳이었죠. 네. 예. 그리고 이쪽 그 서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돼 있고 여기 소형 갤러리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네. 부분에서 예. 예술적인 마을. 네, 예. 굉장히 조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일반 뭐 청와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상태에서의 층고 제한이라 여러 가지가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거의 1종에 머물러 네,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높은 층을 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관광객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3.3 제곱미터 시세 자체만 해도요 거의 한 7, 8천만 원 정도 육박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청와대가 옮겨가서 이게 이제 공원화 되고요. 또 이제 뭐 이쪽 그 북악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오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을 경우에 상권마저도 충분히 더 좀 확대될 수 있겠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할 수 예.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시세로 따진다면은 거의 일단 우선은 호가가 1억 이상은 바로 이렇게 뛸 수 있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호가를 말씀드릴 때 얼른 가서 사야지라고 해도요.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많이 뭐 나온 물건들도 걷어들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요. 또 우리 많은 관심들 갖고 있는 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과연 청와대 인근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재개발을 하고자 네. 노력은 하게 될 테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층고 제한이라는 부분은 풀기가 층고. 너무 네. 쉽지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려면요 완벽한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야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주거 지역까지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상인들 즉 상권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받는 분들은 동의를 하려고 하지 맞습니다. 않아요. 그러겠네요. 벌써 잘 받고 있는데 예. 뭐 아파트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지었을 때 층고 제한이 굉장히 조금 한다 그러면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옥처럼 어떤 일정 상태에서 주거를 지을 수 있다면 허용을 해주되 높은 초층 빌딩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은 쉽게 이렇게 인허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됐었던 이제 고도지구부터가 먼저 그렇죠. 풀리면서 층고 제한이 조금 풀려 완화가 돼야 될 테고 그렇죠. 어떤 사업성 부분을 위한 조합원의 어떤 수라든지 네.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지금 남산을 조망하는 측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한남 뉴타운만 들더라도요. 이제 한남 뉴타운의 사행인가 즉 건축 허가를 받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수차례 반려됐었어요. 네, 마찰이 맞습니다. 심해지-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남산 조망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엇박자가 나는 게 한강변 주변은 35층 초고층 이상으로도 개발을 시키겠다고 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산에 대한 조망이 훼손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은 것처럼 여기도 엄밀히 따진다면 북악선에 대한 제약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친구 제한이라는 부분은 청와대가 물러난다고 해서 초호충으로 일집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정서상 이쪽을 어느 정도 여기 한옥마을로 지정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로 조금 유지되도록 규제를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 단지 상권의 좀 확대, 많은 사람들이 운집 이런 걸 통해서 지가가 또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주거 쪽은 좀 크게 뭐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단 상권은 살아날 거다. 확실히 살아요. 예. 예. 아무래도 북악산도 사실은 오늘 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붙어 있었던 북악산 남측면이 오늘 또 개방이 되면서 네. 45년 만에 또 완전히 또 전면 개방이 됐고요. 혹시 북악산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폐찰을 갖고 이렇게 네, 네, 올라가지 네. 않으면은 네. 내가 어떻게 봉변을 당해도 모를 정도로 좀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런 게 철저한 곳이거든요. 거의 북악스카웨이 가는 길이 진짜 네, 굉장히 맞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좋고 좋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거기를 도보로 못 갔었어요. 네. 예, 다 앞에서 불신 검문을 해서 네. 통과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네. 그다가 이제 도보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등산객들이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북악산 북측면까지 가봤다가 이제 네. 오늘사 네. 드디어 남측면까지 돼서 전면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네. 등산객도 등산객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 국민들께 돌려주고 공원화가 된다면 네. 뭐 국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네. 많이 관광객들이 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이 모이면 상권이 형성이 되고 붐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에 유입해서 관광 상품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국내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 산업에 네.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지난번에도 그 BTS였나요? 그렇죠. 그 뮤직비디오에 또 저희 그 배경으로 나오면서 또 한참 또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BTS 이제 본사가 지금 일단은 용산에 지금 하는 것도 용산. 네, 또 용산이 갑자기 야, 필요나오는데 그러네요. 예. 이것도 알아볼 필요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굵직한 이제 기획사가 예. 이제 네 군데가 있죠. 우선 네. BTS가 예. 가장 규모도 하이브죠? 크고, 예. 빅히트 그러니까 이게 또 명칭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하이브로 하고, 바뀌었습니다. 예, 하이브. 자 그리고 SM, 예. 이 이제 성수동. 네. 이고요. 또 왼쪽 합정동이 YG. YG. 네. 네. 그리고 성내동이 JYP. JYP. 네,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으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복궁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물을 외국인들이 분명히 이쪽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네. 관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새로운 서울의 또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홍익 이윤환 대표님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동산 쏙쏙 뉴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